예, 아, 파이널 체크업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작년에는 교육론만 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교육론이 그 하그레이브스 나오면서 너무 우리를 놀래켜갖고 그래서 교육론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항상 그 뭐랄까 전년도 시험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작년 시험은 뭐 어디가 특별히 더 심히 어려웠다거나 뭐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서양음악 악전하고 그리고 서양음악사 앞부분을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용어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랑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랑 좀 보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갈 겁니다. 여기다 무슨 새로운 개념을 오늘 갑자기 넣어야 된다거나 하면 서로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러실 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있는 개념 안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민요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민요 악보들을 좀 그 지역별로 해서 한번 드려봤고요. 받으셨죠? 선생님들 4개의 지역으로 지금 나눠 있을 텐데 자, 먼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 민요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민요 다른 건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실 텐데 유럽 민요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제일 윗칸에 보시면 스카보로 장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스카보로, 스카버러 등등으로 있고요. 스카보로의 시장 이렇게 읽기도 해요. 어, 이거 혹시 민요로 들으셨어요? 아니고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뭐 이런 옛날 노래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노래 불렀던 아, 칸출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들을 그 팝 가수가 번안해서 불렀던 그러니까 번안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번안해서 부른 노래이고요. 원래 너무나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C 플랫이 붙어 있는데 선법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멜로디 라인만 보시면 D 마이너가 아니거든요. D 마이너가 아니고 도시압이 붙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C 플랫은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지나가는 우리 배운 걸로 하면 무지카 픽타처럼 사용이 될 거고 도리아 선법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 푸니쿠니 푸니쿨라 뭐 이런 악곡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요라기보다는 대중음악에 더 가까운 형태의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태리에서 칸초네라고 하는 건 대중음악과 민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어떨 땐 민요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대중음악으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다 보면 그냥 웃음 나는 것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기 옛농장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뭔지 아시죠? 뭐, 예.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바보같이 많이 끼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학생의 노래라고 해서 독일 민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브람스 대학 축전서곡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곡 멜로디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간에 툰 발랄라이카 나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 이 곡은 러시아 민요임과 동시에 그 발랄라이카라는 게 악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음, 그 현악기 이름인데 그 현악기와 관련된 그 악기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볼가강의 뱃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는 볼가강이 굉장히 거친 강인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온 노동요 같은 민요다라고 해서 그 옛날 소련 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노동 의욕 플러스 뭔가 힘찬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공연됐던 악곡입니다. 자, 뭐 그런 정도의 악곡들이 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오른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목동아라고 나온 노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런던데리 에어라고도 하고 데니보이라는 그 팝음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악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고요. 그래서 뭐 악구 자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문제도 드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국 민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카츄샤 다음 페이지에 트로이카 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러시아 민요.
아시아 민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몇 개씩 보여드려야 될 애들이 있긴 있어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곡 보이시죠? 이걸 민요라고 해야 될지 대중음악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얘도 좀 그런데, 얘는 대중음악으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그리스 거예요. 그리스 거고요.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라고 하는 약간 저항 가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김민기 같은 사람. 예, 그래서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고 하는 노래는 그리스에서 많이 알려진 뭐 람베티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람베티카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그 대중음악, 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트로이카하고 카츄샤하고 보시면, 그 다음에 칼린카, 이게 러시아 민요들이 좀 되게 좀 비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같이 좀 묶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어, 스위스 노래들은 대부분 요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흉성과 가성을 고루 사용하면서 노래하는 뭐 요들을 활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을 겁니다. 책을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4페이지는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눈에 좀 띄죠? 푸른 옷소매. 푸른 옷소매입니다. 이게 또 영국의 아까 앞에서 보셨던 목동화만큼이나 유명한, 그래서 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뭐 이런 악곡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악곡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국 민요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악곡들이 좀 들어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시면 5페이지 오른쪽 위에 스텐카 라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로 치면 세아세아 같은 노래. 그러니까 우리 동학혁명 할 적에 세아세아 나왔던 것처럼 저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던 인물, 뭐 이런 사람과 관련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별로 보실 거 없을 것 같네요. 뭐 그냥 노래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과서반을 했던 시절에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뭐 찍으면서 봤을 적에 그냥 휙휙 지나갔던 것들인데, 아마 11월쯤 돼서 아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오시거나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잠깐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민요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린 건가요? 제 건가요? 제 거예요? 자, 아시아 민요에서는 첫 번째 줄에 라쿠파티 라 가바 뭐 이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고 있을 텐데요. 다른 거 없고,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멜로디 못 외우실 거 뻔한데 이거 인도 음악이에요. 인도 음악인데요. 인도가 옛날서부터 굉장히 선법을 복잡하게 써요. 그래서 인도 음계를 약간 살려놓은 것이다. 완전히는 아니고 인도 음계가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음계가 좀 발음이 많이 붙고 내추럴도 붙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오지선다 때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인도의 라가 음계까지 외워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인도 음계에서 나온 반음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밑에 두 번째 모리화.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모리화는 안다라고 하셔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모리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밤의 노래, 몽골의 밤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악곡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요즘 베트남이 워낙 우리 저기 많아가지고 교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거의 정책적으로 지금 베트남 타령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희한할 정도로 베트남 민요가 지금 교과서에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배옥꽃 나오는 그 곡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민요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디왈리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디왈리는 축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의 축제와 관련된 노래 나온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초등학교 교과서에부터 많이 실려 있는 필리핀 민요가 레론 레론 산타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악곡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우스크다라, 위스크다르, 위스크다르 등등등등으로 부르는 노래 있다 그랬죠? 예, 많이 딱 앞에만 두 마디만 들어보시면 아 이거라고 이야기하실 정도.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은 터키 민요로 많이 알려진 악곡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베트남 민요 리 디아 파인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과서 악보, 교과서 수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 뭐지? 그 반미? 예, 반미, 포 이런 거, 예, 베트남 음식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뭐 그런 악곡입니다. 그래서 빵 접시 뭐 이런 거를 뜻한다라고 해서 가사가 잠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가사까지 지우고 나왔던 기출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붕어완 솔로입니다. 가사까지 지우고 나왔었던 그래서 인도네시아 민요가 하나 나왔었고 2009년에는 사쿠라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벚꽃 사쿠라 얘가 모리화는 투란도트에 그다음에 사쿠라는 나비 부인에 등장을 했던 악곡이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양처럼 작은 걸음에 조로 모리 뭐 이러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몽골 민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텐데 몽골의 아주 특징적인 저 민요 부르는 방식 있죠. 뭐라고 부른다? 흐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냥 여기다 써드릴게요. 흐미 이렇게 하고요. 쓰기도 이렇게 쓰고 그냥 영어로도 뭐 요 정도로 써요. 그래서 아주 낮은 소리를 목으로 극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높은 소리를 코로 이렇게 해서 소리가 한 사람 입에서 두 개가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그래서 진짜로 소리가 두 개가 나오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민속적인 그 연주법인데요. 그걸 보여주느라고 밑에는 낮은 음 쭉 그려놓고 위에다가 높은 음을 그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악곡들, 대표적인 악곡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3번은 보시면, 3페이지는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연가, 포카레카레하나라고 하는 악곡이 나올 겁니다. 너무 유명한 악곡이고요. 네, 여기 그 어디 보시면은 호주, 어디 보시면은 뉴질랜드, 어디 보시면 마오리 막 이래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아시안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넓게 봐서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그냥 오세아니아 민요를 따로 주지 않고 여기다 같이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하고 옆에 보시면은 월칭 마틸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두 개 정도를 우리가 이 오세아니아권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나오는 하바나길라라고 하는 노래는 이스라엘 민요 혹은 중동 민요로 중동 민요로 분류가 되어서 얘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악곡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중국 민요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요. 물에 비친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들. 이 봄이 왔네는 왜 악보가 날라갔지? 죄송합니다. 악보 날라간 건 찾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민요 물에 비친 하늘 교과서에 좀 가끔 나오는 악곡이고요. 그리고 옆에 태호선이라는 악곡도 가끔씩 보실 수 있는 악곡입니다. 자, 뭐 그 정도면은 일단 빈도수 높은 거는 아시아는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민요 중에서는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우리는 행진하네라고 해서 시아함바라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 그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인종차별, 특히 남아공의 인종차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행사 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 불렀던 노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악곡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또왕굿도 트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어려운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악곡들도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악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교과서 악곡은 뭐다?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잠보입니다.
이 잠보는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곡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무슨 합창단 같은 애들이 와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요. 그리고 선생님도 요거 리듬이 아프리카 민요하면 리듬이잖아요. 근데 이 잠보라는 악곡이 워낙 그 리듬이 아주 분할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뭐 그 리듬 이야기 하느라고 교과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제재곡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그렇게까지 예.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정도 하면 누구나 토요일 밤을 좋아해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무슨 놀자는 음악은 아니었고요. 옛날에 그 인종차별 정책과 관련되어서 뭐 집회가 있거나 뭐 이랬을 때 불린 그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아메리카 민요 페이지로 가시면 아메리카 민요에서는 세 번째 내가 탄 마차는 이라는 악곡 보이시죠? 예, 내가 탄 마차는 고향으로 날 보내주어 등등등등이라고 쓴다고 했고 흑인 연가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는 오수제너라는 악곡은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분명하게 있죠. 이 사람은 뭐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19세기 사람이고요. 그래서 얘가 그거잖아요. 가곡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단순하고 그렇다고 민요라고 부르기에는 작곡가랑 이런 게 다 있어서 우리가 뭐 팔러송, 드로잉룸 발라드 등등으로 부르는 좀 애매한 장르를 다른 책은 신경 안 쓰는데 그라우트 정도만 그냥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러송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작곡가가 있는 그러나 민요처럼 알려진 악곡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하웨 같은 악곡들도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데 하와이 민요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대부분 나오게 되면 신체 표현과 같이 가요. 아시는 대로 이렇게 그 뭐지 훌라라고 하든가 그 춤에 맞추어서 그 머리에다가 꽃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하는 그 춤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신체 표현해보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교과서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페루 민요가 나오는데요. 철새는 날아가고 라고 해서 콘도르는 날아가고 해서 콘도르가 굉장히 큰 새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새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고통받았던 페루 민족에 대한 페루의 지도자에 대한 노래 뭐 이런 거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많이 실려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 그 스카보로의 추억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사이먼과 가펑클이 이것도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에다 많이 알려진 대중음악으로도 많이 알려진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와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나는 철도를 놓았네라는 악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개척하던 시절 뭐 이럴 때 철도 공사 뭐 하는 거와 관련지어서 많이 나왔던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는 국가들이 나라들마다 국가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미국 국가가 나오죠. 이 페이지 오른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은 미국 국가가 나오고 뭐 많이 들어보신 악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요즘 갑자기 그 캐나다 민요가 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칸에 로키의 봄도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자작나무의 땅 뭐 이런 악곡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이쪽 보시면 라쿠카라차 찾으셨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민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곡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무슨 뜻이다? 바퀴벌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퀴벌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민중들이 굉장히 끈질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에 저희 나와서 완전히 혈압 올렸던 악곡 춤추자 삼바렐레 이게 한번 가사까지 지우고 나와가지고 아주 우리 곤란하게 만들었었던 악곡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면 아프리카 민요도 그렇고 그 삼바렐레도 그런데 이렇게 그 리듬이 굉장히 발달을 한 나라들이잖아요.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 곡은 기출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제 좀 없어지려나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흑인 연가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되게 흑인 연가는 종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세적인 내용들, 내세가 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흑인 노예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음 세상에선 좀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뭐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전쟁을 상징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악곡들이 교과서에 조금씩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래들은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번 비슷한 맥락에서 악곡을 알고 계시면 그냥 기원을 묻는 정도의 모의고사 문제는 한 번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